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가정해서 전국 부동산 시황, 대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대구 유명 유튜버이십니다. 청춘부동산 박동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구독자님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협업을 처음 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알고 싶다. 네네. 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네. 바뀌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어떻든 간에 바뀌겠죠? 무조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들 오른다라고 지금 다들 대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하이먼 미스키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뭐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뭐 과매도 구간에 와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의 그 가격 변화 움직임 보면은 다들 똑같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면 올라간다. 그냥 정권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바뀌면 올라간다. 아니요.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은행에서. 네네. 정부가 은행이고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 네네. 부동산 쪽에 자금이 너무 많이 묶이다 보니까 이걸 안 풀어주게 되면은 지금 막 PF하고 다 터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돈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나면은 거기 이제 날개를 그런 형국이 될 네네. 것이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네. 2번 국힘 김문수 후보. 네. 현재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긴 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발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현재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두 사람 공약을 보면은 크게 틀에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수도권 이제 공급 정책은 동일한 것 같고 GTX 연장 확대 이 부분도 동일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가정해서 전국 부동산 시황, 특히 대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보시면은 첫 번째 4기 신도시 개발 공약이 있습니다. 4기 신도시 개발 공약은 수도권에 국한된 것 같은데 네. 대구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4기 신도시 개발이 된다면은? 저는 연관이 있긴 한데 네. 기본 토대는 부동산 전체는 오른다라는 그 기본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 지금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51%가 다 몰려 있어요. 네네. 51%가 이제 다음번 세대가 태어나게 되면은 고향이 서울하고 수도권이에요. 그렇겠죠. 네, 이제 지방 사람이 아니에요. 지방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서울하고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화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서울 쪽에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로 더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 또 욕을 먹을 그런 멘트인데 저는 이게 공급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냥 일반 허브판 땅이 있어요. 이게 네. 뭐 10,00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 땅을 뭐 보상금을 주고 하면서 뭐 20,000원, 30,000원이 되죠. 부동산 가격을 띄워버리는 게 그렇죠. 주변 아파트 가격을 다 띄워버리게 되고 이 땅을 팔았는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서 부동산을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리게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공급한다고 하지만은 이 보상금이라든지 돈이 풀리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 버리는 요인이 돼 버려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말은 공급이지만 실제로 부동산 상승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수도권 위주의 상승이 올 것이다. 네네. 그럼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 부동산도 오르긴 오를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돈이 풀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상승이 부동산이 오르는 그런 인플레이션 정책이기 유동성이 때문에 확대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만약에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로 본다고 하면은 전 무조건 서울 수도권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집중화도 있지만은 네. 산업 구조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대구하고 부산이 뜰 수가 있었던 게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대구하고 부산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인구가 많아졌던 요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다들 서울 수도권 가는 데다가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경기도 남부권에서 충청북도 거기 쪽에 대부분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결국 뭐 투자 쪽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 자기 신도시 개발 공약이 개발이 됐을 때 수도권 위주의 상승은 불가피하고 대구 부동산도 상승은 하되 제한적일 것이다. 네네. 아, 그렇게 보신다. 자,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는 부동산 정책이 이거는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 서울 노후도심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그리고 서울 수도권 위주 정책의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건 지방과 조금 무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은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 포함인데 네. 여기서 굳이 뭐 재개발, 재건축 완화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저는 네, 결국 부동산 상승 정책. 그렇겠죠. 이게 공급 정책이라고 네, 다들 네. 표현하는데 정책들이 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정책이 되고, 제가 이것도 이제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우리가 단독주택 살았잖아요. 네, 뭐 높아봤자 2층 양옥집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2층 양옥집이다 보니까 이게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단독주택집은. 근데 아파트는 이런 수평적인 구조에서 수직적인 구조로 올려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넓게 있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밀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서울에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외곽지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서울에 이주해가지고 모여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밀집이 된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서울 부동산 가격을 전 내려준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요. 대표적으로 음마아파트. 네네. 뭐 올린다 말은 하지만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네. 뭐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서울의 집중화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이제 상승이 가져오게 된다면은 네. 대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요인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단을 유치한다든지 대기업 유치밖에 네네.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인구 이출이 자꾸 되니까 수도권 네, 집중화가 네, 네. 되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빼는 것 이제 지방으로 나오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건데, 결국에는 저는 대기업이 많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겠죠. 사실 이게 좀 제가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현풍이나 구지 쪽 가면은 솔직히 네. 공단하고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가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은 좀 이제 중소기업 이런 거보다는 대기업들이 네. 소득 수준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구 쪽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질 좋은 일자리.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지 전국에는 대구 지방 아파트 가격은 대기업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위치에 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일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전월세 주거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세 자금 2차 보전 확대, 그리고 전세 보증 제도 개선 등이 있는데, 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은 빠졌습니다. 이거는 현재 뭐 전세 사기 대출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공약을 네네. 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활성화 방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 네. 크게 뭐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네네. 이건 아마 네.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가 원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네네. 대한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는 그런 공약 네. 같습니다. 그죠? 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게, 네. 이번에 민주당이었나 거기서 이제 전세 제도를 없애자는 식의 취지를 발언 있지 않았나요? 예전부터 조금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1+1 네네. 그 계약 갱신 청구권, 네네. 그걸 2+2, 3+3을 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2+2, 3+3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계약 플러스 1, 그러니까 네. 2년, 8년이 되는 거죠. 네네. 8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이.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된다면은,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우선 네. 제가 요 지금 고 정책이랑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하고 네. 좀 모순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고 지금 뭐 2+2 3년 해갖고 뭐 10년 동안 네네. 뭐 장기 전세로 네.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임대 사업자들 대부분 개인인데 이게 기업화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개인 임대 사업자가 네. 10년 동안 개인한테 이제 뭐 해가지고 전월세에 뭐 큰 변화도 없고 월세도 뭐 얼마 못 올리고 그러면은 좀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그런 이제 임대 전문 기업들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파트 임대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 시의회에서 나서가지고 임대 가격 상승을 제한시켜 버렸어 법안으로. 네, 네. 근데 이게 개인의 사육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회사가 대부분 다 임대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1985년 1990년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의 건설 회사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중개로 들어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관리까지 하는, 그러니까 음. 임대 전문하면서 이제 관리까지 맡아버리는 그런 식의 시장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또한 그런 식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거 찌라시인데 대신증권이 중개업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잠깐 있었어요. 이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찌라시가 있었다. 듣고 흘리세요. 네. 아니 우리 소장님 증권 회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게 역지도 마시고요. 예예예예.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울, 예. 강남 쪽에. 네네네. 그리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그런 식으로 막 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중개법인 기업화가 된다. 중개. 네. 근데 그게 제가 한 10년 전에 증권사 다닐 때도 그런 얘기가 슬쩍슬쩍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좀 기업들이 중개업이나 관리 임대 쪽으로 좀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이제 그 당장 그 이주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는데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제가 우리 자영업자분들 네네. 좀 배민이라든지 뭐 그런 배달 서비스 때문에 좀 수수료 부분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전 자영업자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홍보를 하고 뭐 제품을 만들어냈지만은 이제는 그런 배달업체의 밑에 하청 또는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대기업들이 이제 중개업이라든지 관리 임대 쪽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같은 중개사들 또한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서 네, 경쟁력이 어떻게 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뭐 세무, 회계, 뭐 법률 서비스까지 다 진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도저히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주 확률이 높아지겠죠. 대기업이 진출한다면은 100명이 그대로 갈 수 없는 거니까 10명은 가도 90명은 이제 일자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야, 골치 아픈데. 그냥 찌라십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네 번째 이재명 후보 공약이, 이거는 김문수 후보와 동일 공약입니다. GTS 연장과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공급 정책과 그리고 GTS 연장 전국화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강의할 때 네. 그 오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GTX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네네, 있어 보입니다. 네, 광역철도 가면 어떤가요? 광역철도 대구 대경선. 그렇죠. 네. 그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가요? 네네. GTX가 서울 수도권을 연결시키는 광역철도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대구 경북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대경선이 광역철도. GTX하고 똑같은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 경기 하면 막 부동산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GTX 하면 있어 보이는데 대구에 대경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별론데? 라고 없어 보이나? 네,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요. 네네네. 저는 당연히 대경선 선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수혜지라고 해서 그래서 동대구역 태평로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구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경선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연장시키는 그런 선이고
GTX 연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2030년까지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구 안에서 철도권이 지금 서대구역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항철도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상업철도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또 대구 경북 순환선이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뭐 울주에서 의성이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또 철도가 또 되는 게 바둑판 형식으로 철도 노선이 다 깔리게 되는데 그 대한민국 산업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전체가 이제 철도 중심으로 바뀐다고 보셔야 되세요. 예전에 역세권 하게 되면 지하철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역세권은 저는 이제 철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 여기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동대구역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원대역이 만들어지는 그 태평로, 태평로. 그리고 서대구역은 근데 아직까지 그 공단이라든지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조금 이제 제한적이다. 네 그런데 대신에 거기가 어떤 앵커라고 하나요? 네네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이 모이는 네네. 그런 핵심적인 좀 역할을 할 노선이 것이다. 될 것 같아요. 서대구역이. 그러니까 이제 GTX 연장은 현재 있는 선에서 조금 연장될 뿐이지 뭐 집값은 크게 영향이 없다. 상승적인 측면에서. 아니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좋게 그 보고 선들이. 있다. 네네. 지금 우리 광역철도 보시게 되면요, 경산에 섭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거단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경산요? 네네. 경산의 대표적인. 중산지구입니까? 네네. 네, 중산지구. 네, 네. 거기. 네네.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동대구역의 네네. 신암뉴타운. 네네. 그리고 대구역 뒤쪽으로 해가지고 뭐 아파트하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원대역이 만들어질 곳에 태평로, 그렇죠. 그 옆에 서대구역에는 평리뉴타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철도역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지금 주거단지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아파트 공급을 했는 거고 그렇다면 추후에 저는 그 역들 중심으로 가격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철도역 중심으로 지방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동대구역이 상당히 좀 많이 많이 강세가 핫하고 뛴다. 있죠. 네. 제가 임장을 좀 다녀보면서 느꼈는 건데 네. 상가 빈대 많잖아요. 많죠. 요즘에. 엄청나게 많죠. 동대구역 가보시게 되면은 네. 상가 공실이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거기 상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신세계백화점과 동대구 환승센터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네. 보거든요. 네. 인구가 뭐 유동인구가 그만큼 네, 있을 네. 테니까 그죠? 네. 상가 공실이 많이 없던가 그쪽에는? 거기는 아예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거기 파티마 병원까지 쭉 가면서 화상파크 드림하고 네네네. 이한 센트럴디 거기도 다 차 있어요. 인구가 그만큼 몰리고 있다. 네네. 뭐 유동인구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더 많이 이제 집중돼 버리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 질문인데 만약에 대구 투자를 한다면은 네. 소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네. 이런 질문 받으면 답변 똑같습니다. 어딥니까? 보모사도. 자 비소송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네. 동대구역하고 동대구역, 태평로. 태평로를 네. 엮고 보신다. 태평로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게 거기가 이제 원대역이 철도역 가보시면은 네. 다 똑같은 구조인데 네. 이게 어떤 철도 노선이 있으면은 여기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철도가 있으면은 그 위에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기 원대역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는 사람인데 뭐 그게 발표 났지만은 그냥 철도 노선이 있고 위에다가 역사를 세우게 되면은 북쪽에는 고성동 사총사, 네네. 남쪽에는 이제 태평로. 그렇죠. 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이제 여기 들어설 거기 때문에 예정지로서 네 상당히 좋게 봅니다. 현재 비수성구 중에 지금 치고 나가는 거는 이제 청라언덕, 네. 그리고 뭐 죽전내거리, 네네. 동대구역 정도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네. 차후에는 이제 태평로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다. 그죠? 그거를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거 2030 대구시 기본 계획 보시면은 네. 그거를 좀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야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달고물 대로 중심으로 그렇죠. 형성이 됐었잖아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두두, 네, 네, 네. 죽전내거리, 네. 청라언덕 다 네. 그건데 2030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요 철도 중심으로 계획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 동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 서대구역 중심으로 2030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연결하는 게
제일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던 게 그 엑스코선. 네. 네, 원래는 4호선이 그 대구 순환선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네. 엑스코선을 세웠고요. 네. 그리고 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요거 좀 조심스러운 게 원래는 중내본내라고 들어보시잖아요. 네. 종래 본네. 그게 서대구역에서 내려오게 되면 축전 내거리하고 볼리 내거리로 연결되는 트램이 완성돼가지고 순환선으로 연결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분양 당시에 그때 네네. 홍보도 많이 했었죠. 네네. 특히 볼리네이버 쪽에. 네, 근데 네. 그게 또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들어오면서 그 트램도 이제 없애버리고 노선도 자체를 두루대거리로 돌려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또 지금 두루대거리 쪽도 좀 괜찮게 보시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의 전통적인 축이었던 달구벌 대로하고 철도축을 연결시키는 노선들이 좀 뜰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 박동민 소장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뭐 투자라든지, 네. 그 알아볼 때는 축전 내거리 사랑합니다. 저 tuk전 행사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셔야죠. 우리 아래 생각하는 네. 본 의견은 우리 청춘부동산 박동민 소장 의견입니다. 저희 RT와는 전혀 무관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손질 좋네요. 와.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큰 틀은 지금 부동산 공약이 다 나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 집값 추이와 특히 대구 아파트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저는 무조건 오른다고 보는데 무조건.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 그런 차이라고 보고 그 있는데 차이요? 이번에 이재명 그 후보님께서 좀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 40% 50%밖에 안 되니까 돈을 더 풀겠다라고 그냥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네. 근데 타이밍적으로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미국이 난리 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돈을 풀겠다라는 정책인 거고 GDP를 보게 되면은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수출 수입 요걸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결국 정부에 대한 자금을 풀어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 이제 국가 주도의 개발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돈을 풀겠다는 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발생시키게 되고 그렇죠. 가장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부동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면 돈이 풀리게 되면 또다시 부동산 쪽으로 흐르게 되고 돈이 몰릴 것이다. 가격이 또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현재 공약이 돈을 풀겠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은 실물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네네. 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인 네네. 것 같고,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시 현재 공약 발표와 대통령 됐을 때 우리 부동산 시장 시황을 우리 박동민 소장님과 한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전국 부동산 시황과 대구 부동산 시황 어떻게 변할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